6월 국산차 판매량이 집계되었습니다. 2년간 이어오던 개별 소비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출고가 늘었는데요. 전월 대비 판매량이 상승해서 13만 3,921대 판매되었습니다. 르노코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조사의 판매량이 상승했는데 특히 제네시스는 올 상반기 7에서 8%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이달 10%를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모델은 G80으로 4,647대가 판매되었는데요. 평균 가격 7천만원이 넘는 대형 세단이 K8보다 더 안정적인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GV70은 전월보다 1620대 늘어 3781대 판매되었습니다. GV70은 7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곧 판매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건 부품 수급이 어느 정도 원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GV80은 전월 대비 4대밖에 상승하지 않았지만 가솔린 출고 대기 기간이 전월보다 오히려 2개월 늘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디젤 모델의 대기 기간은 7개월인데 하반기 단종 소식에서 최근 주문 넣으신 분들은 차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네시스 전기차 세종은 오히려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전동화 모델에 관심이 가장 컸던 시기가 전쟁 발생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22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유가가 안정되면서 대체적으로 전동화 모델의 인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월 대비 4,059대가 늘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한 모델은 전월과 동일한 그랜저로 유일하게 1만 대 이상 판매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랜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 모델은 의외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죠. 특히 팰리세이드는 가성비 모델인 르블랑 트림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판매량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랜저 르블랑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출고 대기 기간도 짧은 데다 르블랑 트림의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어 판매량이 상승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나타 DH는 2,951대 판매되어 전월보다 1,473대 상승했습니다. 출고 전 관심도에 비해 판매량이 생각보다 아쉽긴 하지만 주력 모델인 1.6 터보가 출고 대기 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것으로 봤을 때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판매량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에서 가장 심각한 모델을 뽑자면 D56 코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벌써부터 조건 재고 차량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경쟁 모델인 셀토스 판매량의 반밖에 되지 않은 데다 비슷한 시기 출시한 트랙스 크로스오버에게조차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좋은 실적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코나의 실패 원인으로 대부분 가격을 지적하는데요. 코로나로 가격보다 출고 기간이 짧은 모델을 선호하던 소비 문화가 현대차에게 과도한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자동차는 51,138대로 전월보다 774대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다르게 판매량이 튀는 차량 없이 고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위에서 3위는 소렌토 카니말 스포티지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6,000대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소렌토는 7월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지만 7,000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그랜저와 소나타, 아반떼가 있다면 기아차에는 소렌토와 스포티지, 카니발이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투싼보다 10년 먼저 출시된 모델로 4세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투싼보다 인기가 좋았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6월 판매량 6,418대로 기아에서 2위에 올랐고 투싼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스포티지에 한참 못 미치는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젤 모델 판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최근에는 비슷한 비율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 친환경 인증 여부를 떠나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셀토스 판매량은 5,224대로 전월보다 432대 상승했습니다. 가성비로 화제가 됐던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풀체인지 모델 코나 출시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4년에 비해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1.6 터보의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셀토스의 가성비는 여전히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전월보다 949대 오른 5,758대를 판매하며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5월 전체 판매량이 쉐보레와 100대로 좁혀졌다가 다시 600대로 벌어졌는데요. 신형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 판매량이 더해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모델을 합쳐서 800여 대로 신차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가성비 모델로 출시한 V1 트림의 기본 가격은 동급에서 가장 저렴하지만 부족한 옵션과 올드한 실내 디자인은 셀토스나 트랙스 기본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격과 성능 면에서 매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판매량이 결과로 보여주고 있고요. 신형 티볼리는 KG 모빌리티의 부족한 라인업 맞추기로 급하게 내놓은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렉스턴 스포츠와 칸의 판매량이 소폭 상승했지만 22년 같은 시기 1000대를 상회했던 판매량이 신형 출시에도 불구하고 700여 대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제조사와 겹치지 않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다소 아쉬운 수준인데요. 출고 대기 기간도 15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KG 모빌리티의 주력 모델인 토레스 판매량도 소폭 상승했지만 3천여 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3월 6천여 대를 넘긴 이후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동급 모델의 출고 대기 기간이 줄어들면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KG 모빌리티가 다양한 전동화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화에 올인하기보다 티볼리 상품성을 강화해서 풀체인지로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5위는 5,141대 판매한 쉐보레입니다. 트랙스 출시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7월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연이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급의 소형 SUV라서 트랙스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어린 시선도 있지만 올해 수출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월 446대 판매량이 상승해 3,842대를 기록했습니다. 트랙스 출고 기간을 살펴보면 LS와 LT 트림은 1년, 액티브와 RS 트림은 3개월 대기해야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액티브와 RS 트림 수요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LS와 LT 대기가 오히려 길다는 점입니다. 쉐보레가 시작 가격은 낮췄지만 사실상 가격을 낮추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창원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트랙스는 사실상 LS 트림 때문에 화제가 되었던 모델이 아니었나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르노코리아가 6월에도 6위를 기록했습니다. 6개의 브랜드에서 유일하게 판매량이 하락했는데요. QM6만 101대 상승하고 XM3와 SM6는 계속해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XM3는 가격도 저렴하고 연비 및 주행 질감에서도 동급 모델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인데도 판매량은 100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량 성능보다 국내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르노코리아의 브랜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르노의 기대작인 라팔과 메간 모델이 출시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수출 기지의 역할만 하다가 국내에서 철수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차장이었습니다.